최근 그 국힘에서 이상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책임 당원들을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묻는 리서치인데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박상수 변호사님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돼서 이제 그 질문을 많이 해오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좀 여러 가지로 좀 의아하죠? 예, 여러 가지로 의문이 있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전화번호를 당해서 그 여론조사 업체로 보낼 때,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 안심번호를 받아서 보내는 그게 원칙적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안심번호를 받아서 보낸 건지 그냥 개인 일반 번호를 보낸 건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안심번호가 아니라 그냥 당원들의 개별적인 진짜 번호를 가지고 보냈다면 이것은 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은 제17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인데 이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법령에 의한 경우라서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건 위법 사안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름과 번호가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래서 안심번호로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그냥 개별 번호로 하게 돼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개별 그 당원 한 명 한 명의 정치적 성향을 이제 이 여론조사 기관이나 의뢰를 한 당에서 이 정치적 성향을 알아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건 어떤 위반이 되냐?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입니다.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이라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에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뒷부분에 이제 예외사항으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는 역시 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번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안심번호로 하지 않고 이와 같이 개별 번호를 만약에 줘가지고 하게 됐을 경우 이 17조와 23조 두 가지를 동시에 위반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은 것을 위반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꽤 셉니다. 5년 이하 상당히 징역 강하네요. 네, 세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 바로 17조에 따라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주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동의 없이 개인의 어떤 정보, 전화번호 정보를 주는 경우 이거는 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고요. 그다음에 23조 즉 민감 정보 바로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동의 없이 역시 처리하는 경우 역시 23조 1항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는요, 바로 고소나 고발을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형사고소나 고발을 하면 또 고소인조사, 고발인조사도 받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또 이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아주 좋은 제도를 갖고 있어요.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 신고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그 게시판에 글 쓰고 댓글 쓰는 것처럼 쓰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해. 네. 너무 편해. 같이 자료랑 같이 해서 보내면 돼요. 뭐 여론조사했던 녹음 파일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같이 보내셔도 되고요. 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침해 신고 절차는 이 사이트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요 사이트예요. 네. 요 사이트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에 네이버에 그냥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링크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접수를 받으면 이제 사건이 조사관한테 배당이 되고요. 조사관이 사건을 배당을 해가지고
그 조사를 행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행정조사. 행정조사는 12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20일 이내에, 즉 4개월 이내에 이 행정조사원이 조사를 한 내용을 통보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내 번호를 안심번호를 받은 건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나의 정치적 견해를 안심번호를 안 받았다면 그것을 수집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의심스럽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보관되고 있는지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이 조사를 해가지고 1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알려줍니다. 조사 결과를 알려주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개인정보보호법 17조나 23조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형사 고발까지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형사 고발 해주는 거랑 같은 그러한 것인데 제가 기업의 사내변 출신이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좀 잘 알아서 그러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신고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신고가 들어가면 진짜 제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민분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중요함, 소중함, 그리고 신고의 절차의 간소함 이런 것들도 알리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저 지방에 있죠? 서울이 아니라. 네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 조사를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 뭐 나주 뭐 이런 데까지 내려가야겠네요. 네, 그 호남 쪽에 있어요. 호남에 있으면은 겸사겸사해서 호남 가서 뭐 사전 투표하고 오면 되겠습니다. 네. 조사받으러 가실 분 뭐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당이 약간 위법을 하기로 마음 먹은 정당 같아요. 네네. 비상계엄 해가지고 이제 탄핵도 당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야밤에 이제 그 후보 바꾸기 날치기 사건으로 이제 정당 민주주의까지 이제 위반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까지 이제 위반을 하는데 3관왕 달성했습니다. 예. 이 당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3관왕입니다. 예.